오늘의 경제 바이라인 네트워크 김윤경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구글에 대한 일명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 오늘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앞두고 구글이 한 발 물러났다는 소식이더라고요. 일단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인앱 결제가 뭡니까? 앱 내에서 결제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앱 결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쓰시는 분이라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구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앱 결제라고 하면 이제 잘 몰라요. 이렇게 되게 카드 번호 같은 것들을 입력하라고 해놓고 그냥 자동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 되게 간편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게 앱 개발사들이 수수료를 구글에 꼭 내야 됩니다. 네. 그게 30%나 돼요. 30%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많죠. 그러니까 보통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휴대폰 결제 이런 결제 수단을 이용하면은 수수료가 한 뭐 많아야 3% 정도거든요. 예. 30%씩 떼어가고 그리고 앱스토어 구글의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가 아니면은 앱을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에서 그렇게 팔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독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 인앱 결제예요. 예, 원래 좀 폐쇄적이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구글은 원래 게임에 대해서만 인앱 결제를 하도록 했고 다른 앱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앱을 제작한 회사의 자체 결제 수단도 일부 허용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수료를 안 내도 됐던 건데 그러다가 오늘 10월부터 웹툰이나 음원 모든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대해서 인앱 결제를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다, 뭐 앱 통행료를 받는다 이렇게 돼서 갈등이 좀 심하게 불거졌죠. 그러니까 인앱 결제를 꼭 통해야만 하는 걸로 의무화시키겠다. 그렇죠. 오늘 이 10월부터는. 앱장터에서 팔려면은 다 인앱 결제를 해라라고 해버린 거죠. 예, 예. 독점적 지위를 아주 제대로 누리려고 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는 이유를 이제 구글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뭐 더 안전한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어쨌든 앱을 살 수 있는 곳이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라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렇게 운영 체제에 따라서 단 한 곳이라는 점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앱 개발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앱 결제의 수수료 30%씩이나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앱 가격으로 가죠. 네. 이제 무료 앱만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유료 앱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발생을 한다는데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글의 방침이 이제 작년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1년 정도 구글과 앱 개발자들 사이에서 아주 극심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 조치를 적용하는 시점을 10월로 미뤘었어요. 이거 한 차례 원래 늦췄던 건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콘텐츠 앱에 대해서는 또 수수료를 15%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제 다시 한 발 물러나서 6개월 미루겠다. 그러면은 내년 3월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수수료는 15%에서 더 낮춘다는 얘기는 없고요. 예, 그것도 15%는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만입니다. 예. 이게 왜 연기를 한 걸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앱 개발자들과의 반발이 상당히 크거든요. 전 세계 정보통신업계가 구글의 이 통행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이걸 좀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16일에 안드로이드 개발자 공식 블로그에다가 공지사항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발업체들에게 인앱 결제 적용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22일부터 각 개발사들이 인앱 결제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신청을 해야지 돼요. 또 신청해야만. 그러니까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유예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유예 기간이 내년 3월인 겁니다. 신청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검토까지 거쳐야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구글은 시간이 촉박하다. 이제 인앱 결제를 위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개발사들의 요청이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이 인앱 결제 정책을 적용할 각 개발사들의 기술 업데이트가 평소보다는 좀 어려워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잖아요. 네, 원래 국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던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데요. 이게 과방위의 전체 회의에 상정할지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하면은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서 심사를 거쳐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될 예정인데 이제 과방위 다수가 민주당 의원이라서 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 만큼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본회의 통과는 한 7월 안에 다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는데 지금 구글의 이런 방침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증이 생기고요. 근데 여당 쪽에서는 구글이 아무리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자, 이 다음 질문 드릴 내용이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이에요, 사실은.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성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대두가 됐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 이제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뉴욕 증시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한국은행도 예상보다 인플레 압력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어제 내놨는데 네. 코로나 사태를 극복을 하면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억눌린 소비까지 분출이 되고 이 때문에 수요 측면의 요인이 생겨서 한국 경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재정도 많이 풀었고 통화 완화 정책도 있었고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네. 이 유동성이 늘어난 것이 적절한 시점에 회수가 되지 못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게 이제 경제학적 논리예요. 네. 그리고 이걸 막아야 되는 게 중앙은행의 임무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급등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 이것도 이제 수입 물가를 올리게 되면 수입 물가가 또 우리의 직접적으로 닫고 있는 소비재들의 물건 값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죠. 예, 이것 때문에 또 물가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한은의 분석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뭐 기준금리를 뭐 연내 인상할 거다 어떠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렇게 한국은행이 분석을 통해서 좀 뒷받침해 준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게들은 여기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네, 지금까지 바이라인 네트워크 김윤경 선임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